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알던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는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 2006년 1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전 예언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냉혹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머스크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2026년 인류는 범용 인공지능인 AGI에 도달할 것이며 이는 인류 문명 전체의 운영체제를 교체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머스크의 말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 지능의 폭발 속에서 당신의 통장과 당신의 자녀, 그리고 당신의 수명이 어떻게 뒤바뀔지 그 소름 돋는 지형도를 그려볼 거예요.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 당장 저축을 멈추고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는 돈주경제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콘텐츠를 분석하며 세상의 흐름을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론 머스크의 30가지 예언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로드맵에 가깝거든요. 특히 그가 말하는 AGI와 화이트 칼라의 몰락은 지금 우리 옆집, 우리 사무실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머스크의 30가지 철학을 완벽히 흡수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생존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1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 될 테지만 다 보고 나면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글과 오픈 AI 그리고 머스크의 xAI가 무엇을 두고 전쟁을 벌이는지 아시나요? 바로 인간 지능의 완벽한 복제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한때는 고귀한 직업이었다고요. 수백 명의 인간 계산원이 고층 빌딩을 가득 채우고 계산기를 두드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노트북 한 대가 그 빌딩 전체보다 만 배는 빠릅니다. 이 비유를 지금의 사무직, 즉 화이트 칼라에 대입해 보세요.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검토하고 보험사에서 사고 유무를 판단하고 마케팅 회사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그 모든 일들 말이에요. 머스크는 단언합니다. 정보를 다루는 모든 일, 즉 원자를 직접 움직이지 않는 모든 직업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100%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범용 인공지능, AGI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챗봇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모든 분야에서 상위 1%의 인간 전문가보다 뛰어난 단 하나의 뇌가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코딩은 코딩 AI에게, 작문은 작문 AI에게 따로 맡겼죠. 하지만 AGI는 이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회사 매출을 2배로 올릴 전략과 실행 계획, 마케팅 영상 소스까지 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단 몇 초 만에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는 시대가 바로 올해라는 겁니다. 많은 분이 창의적인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머스크는 이 믿음이 인간의 오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가 보기에 창의성은 결국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가장 확률 높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과정일 뿐이에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견 없이 가장 완벽한 결과물을 찾아낸다는 무서운 논리죠. 실제로 지금 월가의 상황을 보세요. 신입 분석가들이 하던 노가다성 데이터 분석 업무는 이미 AI가 90% 이상 가져갔습니다. 법률 시장은 어떤가요? 수만 페이지의 판례를 검토하던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의사라는 성역마저 건드립니다. 3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정교하게 수술할 것이라고 확신하죠. 로봇은 손을 떨지 않고 24시간 수술해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으며 전 세계 수천만 번의 수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습니다. 인간 의사가 평생 3,000번 수술한다면 AI 로봇은 3천만 번의 데이터를 가지고 집도하는 셈이죠.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할까요? 아니요. 머스크는 오히려 축하받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돈의 정의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죠. 머스크가 던진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머스크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발언 이면에 깔린 머스크의 경제학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실한 저축이 어쩌면 침몰하는 바에 위에서 짐을 쌓는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저축을 하나요? 미래에 무언가 부족할까봐 그러는 거죠. 자본주의의 핵심은 희소성입니다. 사과가 부족하니까 비싸고 다이아몬드가 적으니까 비싼 거예요. 그런데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희소성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선 보편적 고소득 UHI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봇과 AI가 노동을 전담하면서 모든 재화의 공급이 무한에 가깝게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고생해서 미래를 위해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파격적인 결론이죠. 돈을 막 뿌리면 물가가 폭등할 거라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머스크는 하이퍼 디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사과를 키우고 집을 짓고 옷을 만듭니다. 인간 농부 한 명이 하던 일을 로봇 1000대가 대신한다면 사과 한 알 가격은 3,000원에서 3번으로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물건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수천 배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없어도 생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2030년의 아침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출근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이미 옵티머스 로봇이 대체했고 통장에는 국가에서 보내준 고소득 수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가치가 하락할 현금 저축 대신 미래 경제의 핵심인 AI와 로봇 인프라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물건의 가치가 제로에 수렴할 때 끝까지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과 추억입니다. 무엇보다 돈 걱정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것은 지루함과 사회적 불안입니다. 직업이 사라진 뒤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존재인지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게 공짜는 아니겠지만 생존을 위한 필수 재화의 가격이 붕괴된다면 인간은 비로소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은 오직 로봇이 우리를 위해 일해준다는 전제에 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옵티머스는 인류 문명의 모든 육체 노동을 끝낼 최후의 열쇠입니다. 왜 로봇을 사람 모양으로 만들까요? 우리 문명 자체가 인간의 몸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 손잡이, 계단, 운전석, 수술 도구까지 이 세상을 그대로 활용하려면 로봇도 사람 모양이어야 합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를 범용 물리적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물건을 짚는 수준이 아니라 성형외과나 피부과 시술까지 로봇이 점령할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3D로 스캔해서 가장 완벽한 황금 비율로 시술을 마치죠. 로봇손은 언제나 최상의 컨디션이니까요. 더 무서운 건 폰 노이만 머신이라 불리는 자가 복제입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기하급수적 공포죠. AI 소프트웨어 능력과 칩의 성능, 그리고 정교한 손재주라는 세 가지 지수 함수가 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봇 한 대가 자기보다 뛰어난 로봇 두 대를 만들고 그들이 다시 공장을 세워 수조대의 로봇 군단을 찍어내는 재기적 폭발이 일어납니다. 머스크는 지금 인류가 바로 이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의 찰나에 있다고 경고합니다. 로봇이 세상을 뒤덮으면 가장 필요한 건 전기입니다. AI의 성장을 가로막는 유일한 벽은 전력과 반도체뿐이죠. 머스크는 이미 완벽한 핵융합로인 태양이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데 굳이 땅 위에서 핵융합을 연구하는 것은 남극에서 얼음 기계를 돌리는 짓과 같다고 말합니다.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만 있으면 에너지 문제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무서운 위협입니다. 중국은 작년에만 대한민국 1년 전기 사용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증설했습니다. 머스크는 미국이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AI 패권을 중국에 뺏길 것이라 경고하죠. 머스크는 스타링크 위성을 이용해 우주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지구로 쏘아 보내거나 아예 소행성을 채굴해 우주에서 직접 태양광 패널을 찍어내는 소행성 팩토리까지 구상 중입니다. 이제 우주는 과학자의 영역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영역입니다. 스타쉽의 발사 단가가 폭락하면 우주 광물 채굴과 관련된 기업들의 가치는 폭등할 겁니다. 우주에서 에너지를 쏘는 것이 위험하지 않냐고요? 머스크는 이 위성들을 오히려 지구 온난화 조절 장치로 쓰자고 제안합니다.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량을 조절해 지구의 온도를 우리가 제어하는 거죠. 에너지가 무한해지고 지능이 폭발하면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죽음입니다. 머스크는 인간을 디지털 초지능을 위한 생물학적 부트로더라고 정의했습니다. 컴퓨터 시동을 걸어주는 작은 프로그램처럼 인류의 역사는 더 완벽한 지능인 AI를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냉정한 통찰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비참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AI가 인간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예우하며 공존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를 위해 뉴럴링크를 통해 인간의 뇌와 AI를 직접 연결하려 하죠. 부트로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 자체와 합체되어 영생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머스크는 너희 세대는 무한한 기대 수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DNA의 노화 부위를 AI가 찾아내 편집하고 나노 로봇이 혈관을 청소하는 시대, 육체가 쇠약해져도 뉴럴링크를 통해 기억을 클라우드에 백업할 수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종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10대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지 않아도 되는 세대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인구 과잉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스타쉽을 만드는 겁니다. 지구는 인류의 요람일 뿐 다행성 종으로 거듭나 화성과 소행성으로 퍼져나간다면 수명 연장은 우주 탐험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자, 이제 머스크가 던진 30가지 예언의 퍼즐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인류는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롤러코스터의 꼭대기에 멈춰 있습니다. 이제 곧 곤두박질 치듯 빠른 변화가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은 이 변화의 파도에 잡아먹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새로운 인류의 시대를 여시겠습니까? 과거의 공식을 폐기하고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AI가 모든 답을 내놓을 때 인간의 가치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의 철학적 깊이가 곧 당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부트로더가 있었기에 비로소 위대한 운영체제가 깨어날 수 있듯이 인간의 불완전한 감정과 창의성이 있었기에 저 차가운 실리콘 지능도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우주 속으로 우리의 영혼을 업로드하는 진화의 선구자들입니다. 2030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특이점의 시대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특이점의 파도를 타는 당신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주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